아내와의 평온한 은퇴 생활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더는 출근 알람에 쫓기지 않아도 되었고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됐으며 주말과 평일의 경계가 사라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저녁이면 같은 식탁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는 삶. 수십 년을 일에 쏟아부은 끝에 얻은 소박한 보상이 바로 이런 평온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결정하던 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넸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거창한 사건도 아니었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은퇴를 맞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까지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집안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급여와 일정한 생활 리듬이 그의 정체성이었고 아내는 그 리듬에 맞춰 가정을 지탱해왔습니다. 은퇴 후 그는 드디어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거라 기대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낮에 영화를 보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만의 생활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고 오후에는 지인들과 약속이 있었으며 집에서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하루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아침이 이렇게 길 줄 몰랐고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아내의 하루에 자연스럽게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느냐고 묻고 왜 이렇게 늦느냐고 물었으며 저녁 메뉴에 사소한 의견을 보탰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었지만 점점 간섭이 됐고 아내는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당신이 나의 하루를 전부 차지하는 게 힘들다고. 그 말은 남편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평온을 꿈꾸며 은퇴했는데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고 대화는 점점 생활 공지처럼 짧아졌습니다. 평온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는 것임을 너무 늦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지방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오랜 시간 가게를 함께 운영하며 거의 모든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힘들었지만 함께 버텨왔고 은퇴 후에는 드디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아침을 먹으며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걱정하면서도 자신 역시 쉬고 싶다는 마음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고 아내의 말 한마디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무심하냐는 말이 잦아졌고 아내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로 상처를 받느냐며 지쳐갔습니다. 결국 아내는 혼자라도 밖으로 나가야 숨을 쉴 수 있겠다며 활동을 늘렸고 남편은 그 시간을 버림받았다는 감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은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예전에는 웃으며 넘기던 일들이 싸움의 불씨가 됐습니다. 평온한 은퇴 생활은 그렇게 서로를 더 이해할 기회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은퇴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의 관계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를 하면 시간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좋아질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역할의 상실이자 생활 구조의 붕괴입니다. 직장에서의 자리와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감정이 흘러들어옵니다.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쓸모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 감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아내에게 향한 관심은 어느새 확인이 되고 배려는 간섭이 되며 함께 있고 싶다는 바람은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요구로 변합니다. 반대로 아내 역시 남편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버텨온 삶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시 맞춰야 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평온한 은퇴 생활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서로의 결핍과 약점도 더 자주 마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침묵으로 유지되던 균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배려하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은퇴 후의 평온은 노력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인정하고 각자의 불안을 솔직하게 나누며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를 개인의 일이 아니라 부부의 전환기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비슷한 순간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 둘 곳이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시간. 그 감정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입니다. 평온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배우지 못한 상태일 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이 전혀 다른 풍경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조용히 멀어지고 있다면 한 번쯤 멈춰서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다시 배우는 중이라고. 평온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은퇴 이후 부부 관계가 흔들리는 장면은 개인의 성격 문제나 사랑의 소진으로 설명되기보다 구조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오랜 기간 유지되던 생활 리듬과 역할 분담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공백을 감정이 채우기 시작한다. 직장은 단순히 소득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하루의 구조를 규정해주는 장치였다. 그 장치가 사라지면 사람은 자유로워지기보다 방향을 잃는다. 방향을 잃은 감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게 되고 그 기대는 종종 부담이 된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의 핵심은 돈이나 건강보다도 시간의 사용 방식과 감정의 의존도에 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관계가 깊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갈등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과 듣지 못했던 말투가 일상에 스며들고 작은 차이가 확대되어 해석된다. 은퇴 전에는 각자의 피로가 외부로 분산되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피로가 가정 안으로 응집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부가 착각한다.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왔으니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은퇴는 이전과 전혀 다른 국면이며 과거의 암묵적 합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의 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규칙의 재정립이다. 각자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어떤 영역은 존중받아야 하는지, 무엇이 부담이고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말로 확인하지 않으면 관계는 오해 속에서 굳어진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자존감 하락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질 때 사람은 예민해지고 인정받고 싶어지며 그 욕구를 배우자에게서 확인하려 한다. 반대로 배우자는 돌봄의 대상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느끼며 자신 역시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다는 억울함을 경험한다. 이 엇갈림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준비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은퇴를 앞두고 자산 계획만 세우고 관계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오류다. 은퇴 이후의 삶은 여유가 아니라 재구성이다. 부부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 함께하는 시간과 각자의 시간을 구분하고 기대치를 조정하며 감정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이후에도 각자가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일이나 수입이 아니더라도 역할과 루틴 그리고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것이 취미든 봉사든 일의 형태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있는가이다. 오늘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를 말할 수 있을 때 관계는 숨을 쉰다. 반대로 하루가 설명되지 않을 때 감정은 상대에게 달라붙는다. 은퇴 후 평온을 지키는 부부들의 공통점은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데 있다. 그들은 불편함을 빨리 인정하고 기대를 낮추며 서로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다. 함께 사는 사람이지 삶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존재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진다. 은퇴는 사랑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숙을 요구하는 시간이다. 평온은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관계를 방치하면 감정은 자동으로 나빠지지만 관계를 관리하면 나이 들어서도 새롭게 깊어진다. 지금 은퇴 이후의 관계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는 알림이다. 함께 늙는다는 것은 함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정하는 일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결혼과도 같다. 조공과 역할이 바뀐 상태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은 다시 가능해진다.
결국 남는 교훈은 단순하다. 은퇴 이후의 평온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대화의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이해하지 않으면 거리만 남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집에서 조용히 멀어지고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관계를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은퇴는 관계의 위기이자 동시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